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은 한국전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2576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8일 목요일 2시 1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제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소 이견이 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대한민국 유일의 전기 생산 판매 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전이 이제 전기 판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회사를 통해서 그런 이제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국가 공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전력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가 국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은행과 대한민국 정부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 또한 지분을 8% 이상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시장에서 좀 경기 방어주로서 성격을 좀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회사 이제 매출이나 이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좀 드리면은, 매출은 한 60조 원 정도에서 꾸준히 발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한 60조 원 정도 안팎에서 꾸준하게 발생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그때그때에 따른 연료비나 이런 이제 부분들, 유가나 LNG 가격의 상승, 하락 여파에 의해서 비용이 증가될 때는 좀 적자가 나고, 비용이 좀 줄어들 때는 흑자가 나는 그런 이제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서 좀 이런 이익적인 부분들이 많이 결정이 됩니다.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4조 원, 순이익이 2조 원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이렇게 좀 이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었던 부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런 전력 구매비나 원재료비가 상당히 좀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즉 유가나 이런 것들이 작년 한 해 LNG나 이런 것들이, LNG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쌌죠. 싸다 보니까, 싸게 뛰어와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비용이 세이브 되면서 영업이익이 4조 원, 순이익이 2조 원 정도를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한 해 이제 연료비 연동제라고 하는 전기요금 개편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 부분들로 인해서 올해부터는 원재료비, 유가나 이런 것들, LNG 가격이 상승하면 거기에 맞춰서 전기요금도 올릴 수 있고, 반대로 유가나 LNG 가격이 하락하면 거기에 맞춰서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 1분기에 적용이 되는 요금, 즉 1월부터 3월까지 적용되는 요금은 지난해 이제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유가나 이런 것들, LNG 가격이 쌌기 때문에 킬로와트당 3원 정도를 좀 이제 할인을 했죠. 1분기. 그 사이에 이제 3원을 좀 깎아줬는데,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유가나 이런 부분들이 폭등을 했어요. 유가나 LNG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60불 이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재료비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2분기에 적용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4월, 5월, 6월에 적용되는 이 요금을 인상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4월 7일 재보선이 있었죠. 선거를 좀 앞두고 정부가 전기요금을 유보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망감에 이제 전기요금을 올리겠다, 2분기에 올라가겠다, 이렇게 해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유보가 되면서 기대감에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실망감으로 표출되면서 상승분을 대부분 또 반납하는 이런 이제 상황들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한 3분기 요금은 이제 7월부터 9월까지죠. 7, 8, 9. 요때 이제 적용되는 요금 6월까지 하고 7월달, 8월달, 9월달에 적용되는 요금 있죠.
이렇게 적용되는 요금은 아마 좀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유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작년에 도입한 전기요금 그 개편 시스템에 의해서 전기요나 이런 것들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 시기를 결정하는 게 한 6월 중하순 정도에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 만약에 전기요금을 좀 인상을 한다고 한다면 주가나 그런 부분들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기대감 속에 좀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나아가서는 최근에 이 주가의 하락이 물론 뭐 연료비 상승에 따른 부담감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낮춰져서 이익이 좀 감소해야 할 거라는 그런 이제 부담감도 있고, 그 다음에 연기금이 하도 팔아 제껴서 연기금이나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서 자꾸 이탈이 생겨서 또 떨어진 부분들도 분명히 좀 존재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난달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 국민연금이 주식 비중을 확대한다, 확대를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지난달에. 근데 결국에 그것도 결판을 못 냈어요. 결판을 못 냈고, 그걸 이제 이번 달에 또 논의를 합니다. 원포인트로 주식 비중을 늘릴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9일 내일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국민연금이 주식 비중을 좀 확대를 한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민연금, 연기금의 매도가 좀 진정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수급적인 부분들의 좀 숨통이 트일 가능성을 또 다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 국민연금의 주식 비중은 16.8%라고 보시면 됩니다. 16.8% 정도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 플러스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전술적 자산 배분 플러스 마이너스 3%로 해서 총 뭐 5% 정도까지 이 16.8%를 기준으로 플러스 5% 마이너스 5%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 한도인 플러스 마이너스 2, 즉 18.8이겠죠. 요거 이상으로 만약에 넘어서게 되면 기금을 운용하는 그 운용력이 기금 위에 사유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사유서를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6.8%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플러스 마이너스 3 이건 있으나 마나죠. 왜냐면 요거 넘어가는 순간 뭘 내야 돼요?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사유서 제출하면서까지 주식 비중 늘리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16.8%인 주식 비중 확대를, 이 16.8%인데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3.5%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바로 내일 논의가 됩니다. 내일 논의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 한국전력의 수급적인 부분에서 연기금의 매도가 좀 진정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뭐 매수로 전환이 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뭐 연초부터 계속 팔았어요. 연초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 배당락 이후부터는 계속 팔았던 것 같아요.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1월달, 2월달, 3월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주식 비중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주가가 못 가는 것도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하도 팔아 제껴서 얘네들이 매도가 아닌 매수를 이렇게 많이 했으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졌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 외국인들의 수급과 투신들의 수급도 결합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 1월부터 시작된 연기금들의 매도나 이런 물량들을 다 개인들이 받아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지금 이제 투신도 요 며칠 동안 계속 매수를 하긴 했는데 오늘 또 매도가 나오는데요. 연기 외국인도 살짝 사고 살짝 팔고 뭐 살짝 사고 살짝 팔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매매 형태만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연기금의 매도가 좀 진정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은 그래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핵심은 전기료 인상이겠죠. 6월 말쯤에 있을 전기료 인상안이 이 종목의 최대 핵심 포인트가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라도 연기금에서 주식 비중을 좀 확대를 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그 부분들을 결정을 한다면 약간의 좀 숨통,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숨통이 좀 트이면서 단기적으로라도 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설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한국전력의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사실 뭐 그냥 싸다, 이 말로 다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주가의 위치를 가지고 야 이게 어떻니 저쩌니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주가의 일단 전체적인 숲을 봤을 때의 현재 위치한 부분들이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고, 과거의 IMF나 금융위기나 카스 사태나 그 다음에 뭐 9.11 테러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한 번씩 크게 출렁이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주가는 항상 2만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바닥을 좀 찍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때보다 지금의 이 한전의 가치가 더 좋으면 좋았지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20년 동안 뭐 한전이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위치가 20년 전보다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결코 나아지면 나아졌지 결코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이 20년 전, 10년 전으로 지금 이제 위치해 있다 보니까 솔직히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싸다, 싸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2만원이든 21,000원이든 22,000원이든 그냥 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오랜 기간 좀 이어왔었던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라는 부분에서 이제는 저점이 계속 무너지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방 경직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추세 전환을 이뤄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너무 오랜 기간 하락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매물이 많이 쌓여 있어서 점진적으로 그런 매물을 소화해서 가야 되는 그런 이제 기간과 과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이제 초기 단계에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도 뭐 박스권은 가겠죠. 못해도 박스권은 갈 겁니다. 뭐 이전처럼 2만원 밑으로 떨어지고 이런 사태는 다시 오기 힘들겠죠. 네, 다시 오기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 못해도 박스권이고 이 박스권이 어느 정도 좀 진행되면서 매물 소화가 되고 거기서 전기 요금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해지면서 수급까지 받쳐준다면 점진적인 우상향 흐름들도 당연히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한 22,500원 정도 기술적으로 좀 따져보면 RSI 상대 강도 지수 30m로 이거 잘 안 떨어지거든요. 원래 RSI 30m로 잘 안 떨어지는 종목인데 보편적으로 이 종목이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m로 떨어지면 웬만하면 바닥입니다. 잘 안 떨어져요. 잘 안 떨어지는데 30m로 떨어지면 웬만하면 거의 기술적으로 단기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언제 찍혔냐면 지난 1월 말 2월 초에 22,500원을 터치를 하면서 내려왔을 때 이제 한전이 바닥은 어느 정도 저는 찍었다라고 이전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도 22,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크게 무너지지 않고 좀 잘 버텨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은 좀 잡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닥은 좀 잡아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격만 또 잡기는 그러니까 좀 밴드를 잡는다면 좀 타이트하게 잡으면 23,000원 정도고, 좀 넉넉하게 잡으면 23,500원 정도가 이제 한전의 새로운 지지 라인이자 가격적인 방어 구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 고점은 확인이 됐습니다. 고점은 한 27,000원 정도, 27,500원 정도
여기서 확인이 됐고, 아래로 이제 한 22,500원에서 23,000원 정도 사이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지금 이제 하방을 점진적으로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보면요, 긴 호흡에서 보면은 저는 이런 박스권이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시간이 좀 흐르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점진적으로는 한 27,000원, 28,000원, 27,000원대 초중반 정도까지는 가는 그런 이제 그림들이 결국에는 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언제 가느냐 이거죠. 그건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건 모르겠고, 혹여라도 6월 달에 전기요금 인상 요소에 의해서 한번 이 시기에 한번 뭔가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국민연금이 주식 비중 확대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갑자기 국민연금이 이제 좀 매도를 멈추고 매수로 좀 전환된다거나, 이런 흐름에서 또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서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하나 확실한 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22,500원과 23,000원이 지지 라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지난 3개월 정도의 흐름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부분이고, 이제 문제는 언제 올라가느냐의 문제인 거겠죠. 그 시점은 결국에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5,000원 정도가 1차적인 좀 저항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는데 정확히 25,000원 정도를 찍고 내려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외국인들 기관들이 같이 매수를 했고요. 여기서 전기요금 인상이 이루어졌다면 주가가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국에는 기대감이 좀 실망감으로 변질이 되면서 상승했던 부분들을 다시 다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시간과의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고, 22,500원과 23,000원을 기점으로 다시 반등 흐름들을 또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뭔가 모멘텀이 더 필요하겠죠.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뭐 모멘텀이 없어도 뭐 사주는 수급이라도 좀 강하면 주가는 뭐 어차피 가는 거니까요.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결국에는 모멘텀이 없어도 사주는 사람만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니까요. 결국에는 이 25,000원 위로 넘어가는 것 또한 모멘텀이 있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수급이 받쳐줘서 갈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크게 뭔가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렵고, 내일 있을 4월 9일 날 있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주식 비중을 좀 확대하는 그런 이제 결정이 좀 나오게 된다면, 점진적으로 외인들의 매도가 좀 멈추면서 얘네들이 매수로 돌아섰을 때 또 점진적인 상승폭을 좀 확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서 또 결정이 안 난다, 또는 여기서 또 미룬다, 그러면 또다시 지루한 이런 이제 시간과의 싸움 속에서 상당히 또 힘든 가운데 6월 하순까지 전기요금, 다음 전기요금 인상을 기대하면서 또다시 아래로는 22,500원, 23,000원, 위로는 27,000원 정도 사이에서의 하나의 큰 박스권을 예상을 하면서 시간과의 싸움으로 또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내려오면 22,500원, 23,000원 정도면 그냥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올라갔을 때 1차적으로는 25,000원 정도고, 2차적으로는 한 27,000원 정도까지 점진적으로 상승 탄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한국전력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실시간 리딩과 함께 시황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들을 매일매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0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요. 주요 포인트 내용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9시, 현재 시간 9시죠. 그다음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아침에 한 2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 정도 매일매일 추천이 나오게 되고요.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